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2007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메이크업 페어는 여기 프랑스 낭스인데요. 사실 이 낭스는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가서 꼭 보셨으면 하는데, 여기 보이는 15m 넘는 코끼리가 사람들이 타고 있거든요. 이게 메이크업 페어 장을 돌아다니고요. 재밌었던 거는 인력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돌려야 뭐 이렇게 회전목마도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인력 놀이기구도 있었고, 되게 기계적으로 만들었는데 되게 아름답다. 기계적으로 차가운 철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낭만적이지? 라는 이런 감정을 느끼게 했던 메이크업 페어예요. 그래서 이 메이크업 페어 낭스 같은 경우에는 딱 하게 되면서 도대체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프랑스가 철학가, 예술이 강한 나라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공간이기도 했고, 뭔가 과학, 예술 이런 거를 경계해 두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관심에 있는 거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퍼포먼스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영상을 보셨으면 하는 그런 메이크업 페어이고, 저는 이 낭스라는 곳에는 또 나중에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하노버인데요. 독일 하노버가 조금은, 왜 독일 하면 이 엔지니어의 나라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엉클들, 이제 대부분의 남자 메이커들이 많았어요. 근데 독일 하노버 같은 경우에는 모든 RC 종류는 다 본 것 같아요. 뭐 자동차, 드론, 비행기, 배, 뭐 그냥 RC 종류는 진짜 다 나왔어요. 아저씨들의 모든 그 테크니션이 이 조그만 기계를 움직이는데 기술이 다들 접목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독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제 자리에 가면 사진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 트럭이 이게 포토카예요. 포토카.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면은 그 막 음악이 나오면서 1분 동안 사진을 5번을 찍거든요. 그럼 요 앞에 소품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그 뒤에서 바로 사진이 출력되는데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포토부스가 있었던 메이크업 페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인토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덜란드의 아인토벤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더 박지성을 떠올리세요. 네, 그 도시예요. 근데 재미난 게 네덜란드의 전체 국민이요,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네덜란드의 수도는 암스테르담이죠. 아인토벤은요 정말 작은 도시예요. 우리나라 치면 수원보다도 작을 것 같은데, 이 작은 도시에서 메이크업 페어가 사실 서울보다 크게 열렸어요. 지금 여기보다 크게 열렸어요. 너무 많이 나오고요. 도대체 조용했던 도시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라고 싶을 정도로 사람도 너무 많이 모이고 너무나 재미난 작품들이 많았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네덜란드는,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적으로 리사이클링에 관심을 많아요. 재활용에 대해서. 그래서 재활용을 활용한 작품이 유독 많았어요. 뭐 그냥 생수병도 그렇고 샴푸통, 아니면 버려진 전자부품 모아서 막 만들고 막 이런 작품들이 꽤 많았고,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지금 이렇게 메이크업 페어를 하면은 행사가 끝나면 현수막이 남잖아요. 이 현수막을 다 가지고 있고요. 2009년 1년이 지난 후에요, 이 현수막으로요 리미티드 에디션 메이크업 페어 가방 만들기 워크숍을 합니다. 줄 서서 해요. 그래서 와, 이렇게 나라 자체에 리사이클링에 관심이 있다니 라는 했던 그런 메이크업 페어이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상에 남았던 메이크업 페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뉴욕으로 와서, 사실 제가 이게 일정이 되게 헷갈리겠지만 제가 대서양을 3번 건너는 일정이거든요. 정말 여행으로서는 일정이 나빠요. 근데 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를 꼭 가장 미국에서 큰 메이크업 페어니까 참여하겠다는 마음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서 이런 스케줄이 나왔는데, 뉴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메이커 헬스라고 하는 존이 있어요. 그래서 닥터 메이커, 널스 메이커, 의사 메이커, 그 다음에 간호사 메이커들이요, 자기들이 만든 거 오는데, 그분들이 만든 건 뭐냐면 뭐 이렇게 산소호흡기 끼면 자꾸 빠지니까, 그래서 여기를 좀 재밌게 끼면서, 그리고 사람들도 거부감하지 않는 게 뭘까 해서 수염 모양의 벨크로로 한 뭐 산소호흡기,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 의사들이 왜 꼬매는 거 연습차 하잖아요. 그거 꼬매는 거 쉽게 만드는 키트, 막 이런 거를 해서 의사들이랑 간호사들이 가운 입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것도 뭐야? 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실제 닥터메이커는 그 걔네 사이트도 있어서 그 안에서 만든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있었던 이제 피츠버그 메이크업 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 박물관에서 열렸어요. 이 메이크업 페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어린이 포커싱이어서 그냥 어린이 포커싱으로 아예 메이크업 페어가 열려서 막 불쇼도 하고 막 서커스 저글링 이런 거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애들은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그냥 이게 동네마다 그 특성에 맞게 어떤 딱 특정 집단에서 메이크업 페어를 하는 것도 되게 재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고 서울에 왔다가 다시 중국까지 션전까지 메이크업 페어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중국 션전도 크기는 굉장히 큰데 아무래도 이게 션전이라는 도시가 조금 전자 부품이나 아니면 스타트업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 조금 포커싱된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는 제 유튜브에서 영상은 이미 50개가 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2개의 메이크업 페어를 참여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이게 메이크에서도 한번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은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랍니다 라고 해서 나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미국 메이크업 페어, 그리고 8월에 도쿄 메이크업 페어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탕진이 쉽지는 않습니다. 탕진이 돈 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미국이랑 이번에는 운이 좋게 미국 메이크업 페어, 가장 큰 메이크업 페어에서 제가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기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도쿄 메이크업 페어도 재밌습니다. 도쿄 메이크업 올해 8월에 갔다 왔는데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그래서 탕진이 되었나요? 그래서 얼마 썼나요? 라는 걸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현실은 돈 들인 내 고생, 아무리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지만 내가 이만큼 돈을 들여서 이걸 사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 게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사실 제가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전시를 매번 참여했기 때문에 이 메이크업 페어용 짐이 20kg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방이 15kg, 35kg를 항상 이고 끌고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여행 갔다 오고 나서 무릎이 너무 아파서 실제로 도가니탕을 열심히 먹었고요. 실제로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제가 작년에 32번의 비행기를 탔어요. 32번의 비행기를 탔다는 건 32번의 공항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32번의 공항에서의 시츄에이션을 겪었거든요. 제가 비행기 놓치는 거 빼고 정말 다 겪어봤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요, 오버부킹으로 저 안 탔는데 비행기 뜹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래요. 아니면 자기네가 호텔을 줄 텐데 너 나갈래? 라고 했는데, 사실 뒤에 일정이 있는데 이거를 미루기가 하루 미루면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다리겠다라고 해서 운이 좋게 다른 항공사로 바꿔가지고 가기는 했거든요. 근데 정말 공항에서 겪을 수 있는 거, 캐리어 부셔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상황들을 겪었고, 침대 밖은 너무너무 위험한데, 사실 잘 보이시나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 재산이 탕진되었나요?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1,900만 원, 2,000만 원을 들고 갔는데 1,9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당연히 모자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메이커로서 메이크업 페어를 참여하고 다니니까 메이커를 만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재워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먹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럽과 미국은요, 팀 문화가 있잖아요. 팀 문화.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하면요, 아이고 고생한다 1달러, 아이고 그래 뭐 좀 사 먹어 5달러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내가 땡큐 하면서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되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도움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900만 원이 들었는데, 자세한 거 역시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 좀 올려놓기는 했어요. 정말 최악의 경로로서 여행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여행 중에서 가장 고민을 했던 게 그 숙박이었거든요. 사실 호텔은 일단 너무 비싸서 1차적으로 그냥 포기했었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숙사처럼 막 침대가 여러 개 있는 게 있어요. 그 호스텔인데 그런 데는 실제로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이면 유럽에서 하룻밤 잘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데는 유럽은 또 워낙 하루 여행하고 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도난이 진짜 빈번해요. 그래서 그냥 아예 내가 가난하게 배낭 하나 메고 여행하겠다면 이런 데서 자고 친구 사귀면 좋은데, 사실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막 촬영도 하고 했기 때문에 카메라랑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사실 호스텔은 너무 도난의 위험이 있어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선택을 했던 게 이제 대부분 다 거의 90%를 에어비앤비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에어비앤비가 좋았던 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분들이 에어비앤비를 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외국에서는 혼자 사는 할아버지나 혼자 사는 할머니가 에어비앤비를 여는 경우가 많아서
워낙 그 동네 오래 사셨으니까 여기 가면 뭐가 싸고 저기 가면 뭐가 좋고 막 이런 거 막 처음 날 가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팁 삼아서 여행을 할 때 도움이 됐기도 했고, 가장 더 좋았던 거는 에어비앤비에서 직접 요리를 해 먹었던 거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진짜 놀랐던 거는 유럽이요, 안 믿으실 수 있는데 유럽이요 서울보다 싸요. 그러니까 유럽은요 인건비가 비싼 나라지 물가가 비싼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로 토마토 소스 우리나라에서 4,000원, 5,000원 하는 유리병 있잖아요. 1유로예요. 1,300원. 정말 싸서 너무너무 놀랬고, 그러니까 그게 유럽에서 누군가 손을 타서 요리를 하는 순간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해 먹으면은 사실 해 먹어봤자 가짓수가 많이 없기는 해요. 파스타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이제 여행이 막 그 넉넉하지 않는 여행을 하는 저로서는 일단은 이제 가격도 걱정이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양 조절을 하면 돼요. 오늘 너무 배가 고프면 파스타 이만큼 만들어서 먹으면 됐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직접 해먹는 게 실제로 여행의 경비를 아끼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비행기 티켓 사는 거나 아니면은 여행한 생활에 대한 거를 팁적으로 남기기도 했고요. 정말 많은 메이커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진짜 딱 몇 명만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사실 제가 2006년에 처음 메이크업 페어를 갔을 때는 입장을 하고 했지만 이제 모자에다가 붙이고 돌아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외국에 가면요 정말 이상한 복장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온 분들이 진짜 많고요. 그러니까 올해 미국에 갔을 때는요, 유모차를요 엄마들이 정말 이상한 모양으로, 아이는 그대로 있는데 유모차에다가 막 레이스 달고 막 LED 달고 그러고 오셨어요. 그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즐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메이크업 페어장에서는 막 사람들이 모자 귀엽다라고 하고 하는데 이거를 다시 쓰고 공항에 가서 서울 갈 생각을 하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때 처음 만났던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중학교 선생님한테 우리 모자 바꿨을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하지 해서 바꿨었는데, 이 친구를 2007년에도 제가 여행 중에 만났고요. 그래서 여행 중에는 이 친구가 호텔방에서 저를 재워줬습니다. 메이크업 페어장 앞에 있는 친구였고, 올해 역시도 이때도 여행 중간에 갔기 때문에 친구가 야 올해 좀 길게 오면 안 돼? 그러면 우리 같이 저기 요세미티 갈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진짜 온다 해서 올해 또 갔습니다. 올해 또 가서 크리스티나를 만나고요. 요세미티 공원에 가서 둘이서 캠핑을 했습니다. 하룻밤 캠핑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친구와 인연을 해서 이 친구는 꼭 소개를 해주고 싶었고, 지금 저의 미션은 이 친구를 내년에 서울에 놀러오게 하는 게 지금 저의 미션입니다. 어떻게든 꼬시고 있어요. 꼭 놀러와 달라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팅커캐드라고 하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팅커캐드 개발하는 팀과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아저씨를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독일 하노버에서 만난 라이노라고 하는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가 되게 재밌었던 게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가면요, 야 무슨 서울에서 메이크업 페어 하겠다고 이거 온 애가 있어 이렇게 소문이 나요. 그러면 얘가 온 거예요. 저한테 와서 은희 야 너 서울에서 왔다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서울에서 왔어. 근데 나 20년 전에 한국 여행 가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그래 그때 이 아저씨가 갔어요. 빨빨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메이크업 페어가 끝나는 마지막 날 저한테 은희 이거 봐 라고 하면서 가져온 게 있어요. 20년 전에 서울 덕수궁 앞에서 찍은 사진을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너무 놀란 건요, 이 아저씨가 20년에 지난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놀랐고요, 그걸 찾아서 나한테 보여주러 왔다는 거에 또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여기 옷차림 이게 전 계속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이게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대를 보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 아저씨가 했던 재미난 멘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저씨가 하나 물어봤어요. 야, 왜 그 하얀색 장갑 낀 여자 아직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하얀색 장갑 낀 여자? 그게 뭔데? 그랬더니 왜 그 있잖아, 엘리베이터 안에 하얀색 장갑 낀 여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맞아, 초등학교 때 백화점에 가면 엘리베이터에 올라갑니다 하면서 하얀색 장갑 있었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서울에 여행을 했을 때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았대요. 너무 이상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빵빵 터지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남은데, 아저씨가 20년 전에 이제 서울을 여행을 할 때는 그때는 정말 한국에 외국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실은 힘들었지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 해줬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호의를 갚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메이크업 페어가 끝나고 다음날 독일 하노버를 아저씨의 BMW로 독일 도시 전체를 다 구경시켜주고 밥 사주고 술 사줬어요. 근데 아시죠? 독일 사람들은 다 벤츠, BMW 타는 거. 네, 현대차입니다. 독일의 현대차. 네, 그래서 아저씨가 너무너무 저한테 그 호의를 갚아야겠다고 하면서 저도 이제 여행을 끝나고 잘 돌아와서 한국에서 아저씨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이랑 카드를 쓰면서 아저씨가 제 인생에, 제 여행에 잊을 수 없는 너무 좋은 순간을 만들어줘서 그 호의를 꼭 갖고 싶으니까 20년이 지난 서울을 보여주기 위해서 꼭 다시 놀러와 달라라고 카드를 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요, 야 한국 오면 놀러와, 한국 오면 놀러와 했거든요. 진짜 애들이 한국에 오고 있어요. 저 돈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요. 멕시코에서 두 친구들이 왔다 갔고요, 독일에서 두 친구들이 벌써 한국에 올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아, 열심히 일을 해야겠구나. 얘네 올 때마다 삼겹살 사주고 소주 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인생 무상, 네,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열심히 활동도 하고 즐기고 있는데요. 사실 저 역시도 책상 앞에서 고민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가 이거 내가 보는 세상은 왜 이렇게 네모난 모니터 안에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서,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을 가는 거였고, 그 여행을 관광이 아닌 여행으로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메이크업 페어를 쫓아다니자라는 컨셉으로 전 재산 탕진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정말 진짜로 다 갈 줄 몰랐습니다. 사실 여행을 처음에 떠날 때는요, 혹시라도 무슨 사건이 생기거나 뭘 잃어버리거나 제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집에 돌아와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운이 좋게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근데 사실 저를 걱정하는 건 제가 아니라 제 부모님이거든요. 저도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사실 제가 느끼는 거는 제 부모님이 제 걱정을 다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은 전 재산은 다 가지고 나갔으니까 나눠줄 재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써놓고 간 유서예요. 죽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하고 싶은 거 하다 죽은 행복한 사람이니까 라고 써놓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놔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어쨌든 운이 좋게 와서 이 유서는 찢어서 버렸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기회가 되면, 시간이 맞으면 열심히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가는 원동력은 제가 좋아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이런 거 떠밀어서 시키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찍어서 공유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하고 있는 일이고요. 이 즐거움이 저의 원동력으로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이제 좀 메이크업 페어가 좀 있으면 끝나겠지만 구석구석 많이 구경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작품을요, 멀리서만 보지 마시고요,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왜 만들었냐고, 어떻게 만들었냐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냐고 꼭 물어봐 주세요. 그래야지, 사실은 메이크업 페어 나오시는 분들이 수줍어서 얘기를 못 하다가 했다고요,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어마무시한 스토리가 나올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드는 게 메이커이니까요. 그래서 메이커가 가장 만드는 멋진 거는 함께 자기만의 인생을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작년에 돌아다녔던 영상을 보여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9월에 있는 뉴욕 메이크업 페어 모습이에요. 이렇게 메이크업 페어장에 가면요, 다 조립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조립형으로 여행과 메이크업 페어 참여를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이렇게 양면에 제가 만든 동물들이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보셨던 카메라가 숨어 있죠. 그리고 저는 저렇게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행사장을 저렇게 끌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왜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어? 그러면은 하나둘씩 설명을 해주면서 제가 만들었던 스티커를 선물로 나눠주고 돌아다녔습니다.
한 번은 돌아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무에 마치 강아지 묶어놓은 마냥 묶어놓고요. 숨어버렸어요. 설마 훔쳐가겠어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보고 카메라를 발견하고요. 손도 흔들어주고 갑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페어가 끝나면요. 얘를요 다시 분해를 하고요. 예쁘게 잘 포장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거를 가지고 또 다른 나라, 다른 메이크업 페어를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2007년에요. 제가 첫 여행은요. 영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뉴캐슬 메이크업 페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텍사스 어스틴 메이크업 페어 참여하고요. 가장 큰 샌프란시스코 밑에 있는 베이에리아 메이크업 페어를 참여한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서요.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랑스 낭스, 독일 하노버, 네덜란드 아인토벤까지 5개 메이크업 페어를 참여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미국의 뉴욕과 피츠버그 메이크업 페어를 참여하고 서울 메이크업 페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서울 메이크업 페어 잠깐 와서 서울 메이크업 페어 하고 그 다음에 중국 현정까지 총 8개 나라의 12개 메이크업 페어를 저의 작품을 전시하고 직접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영상이랑 메이크업 페어의 다른 작품들의 영상은 이미 유튜브에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부터 용돈을 모으면 20년 후에 전재산을 탕진하러 갈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만 누르지 말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는 멋있는 메이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메이커 다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재산 탕진 프로젝트로 메이크업 페어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메이크업 페어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 또 메이커의 삶을 이야기해 주신 다은쌤, 전다은 메이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